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 흐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어제 정연코의 주문이 좀 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활짝 문을 열었다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간 배경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결국은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질 때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꺾을 때는 그냥 뭐 차트 분석에도 뭐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각도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도주는 올라갈 땐 세게 올라가요. KTX타고 조종은 비둘기처럼 천조종받고 올라갈 땐 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할 때 세게 두들맞고 반등은 미미하고 하락은 세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았던 미국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장대음봉을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맞으면은 이게 꺾어지는 신호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일명 트윈 캔들, 쌍둥이 캔들이라고 그랬죠. 또 밑에서 이렇게 2개가 트윈 캔들 나오면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장대음봉을 줬을 때, 요거 봐라. 분명히 우리한테 귀에 들린 거는 악재밖에 없는데 얘 내려갈 때 저점 매매수가 있네. 그 얘기는 지금 악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의미가 여기 잠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다행성은 어떤 거냐면 여기 4,300을 깨지 않고 움직였을 때 우리가 상행선 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가 올라간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역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S&P 기준입니다. 거의 실적 발표한 기업체 중에서 80%, 기업 발표한 중에서 한 80%가 예상치를 윗돌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앤존슨, 트래블러스,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주가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세금 제도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저도 지인들이 미국에 있어서 세금 문제 할 때마다 돈 보낼 때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미국의 세금 신고 만료가 18일자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렸던 물량들도 어느 정도 일딱되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요새 소리문 선수 축구 경기 보면 깜짝 놀라죠. 마스크들 다 벗고 있죠. 야구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가 되면서 최근에 미국에 보면 어디입니까? 델타 항공기문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국 분이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출장에 좀 긍정적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디데이가 전부 다 5월달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앞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주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조짐하더라도 반드시 주가는 뜹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서 반면에 두드려맞을 땐 또 가게 두드려맞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도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전히 존재되는 악재는 뭐냐? 미 국채 금리가 거의 그 10년 만기가 2.9를 넘어가면서 3%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연준 위원들이 이거 한 중립금리까지는 가야 돼. 지난번에 연준의 롱고론을 보면 2.4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2.4, 2.5는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4.1에서 3.1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IMF에서도 4.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맨발라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계란 가운데서 드디어 왕중왕 테슬라가 과연 실적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래서 결전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마지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꾸만 밑에서 이렇게 자꾸만 장대항목을 줬을 때는 알았다. 올라갈 땐 두드려 맞지만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우리 장을 보실 때도 이놈이 2,600을 저점을 해서 자꾸만 장대를 주고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일부에서 악재에서 모아가는 이런 라인들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후에 동그라미 치는 구간 보이시죠? 이게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는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땐 저점에서는 오케이인데 위로 올라갈 때 아직까지 매물을 발라야 된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은 어디로 가느냐? 아직까지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역시 대장주 종목군 중에서도 소부장 종목이 좋겠습니다. PC 디렉트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 거의 한 170% 이상 늘어난 종목으로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1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MLCC용 내천 대전 방지용 수계 이형 필름을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세계 최초 이런 건데 세계 최초로 물을 이용해서 만든 MLCC 필름이라니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덕산네오는 이거는 신나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저점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의 시장은 아직은 위로는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 모습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밑으로 갈 때는 하대선 싸다는 의미가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실적 호전주들 어제도 얘기했죠. 소위 우리나라 명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뭐 샤넬이나 아니면 에르메스처럼 올려도 갈 수 있는, 즉 정가시켜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에 주목해서 종목 장세를 좀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